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수학에서는 방정식과 함수 사이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고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여기서 또 나와. 자,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 중에 2차 방정식 세 가지가 뭐였지? 첫 번째 근해 공식, 두 번째 판별식, 세 번째 근각계수가. 이 세 개를 계속해서 이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이건 대부분 아마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일 거야. 2차 함수 ax 제곱은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y축을, 얘가 축이지, 이렇게 아래로 볼로. 자, 꼭지점의 좌표는 당연히 원점 0,0이겠지. 0,0.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이렇게. 그래서 2차 함수는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로,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로. 여기서 a값 x제곱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그리고 y는 ax제곱하고 마이너스 ax제곱하고 그래프. 얘가 ax제곱, 얘가 마이너스 ax제곱은 이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원래는 0,0이었던 꼭지점이 p, q로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꼭지점의 좌표가 1,3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들을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최대값, 최소값 배웠지? 최대값, 최소값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뭐 안 배웠으면 이제 알려줄게요. 자, 뭐 이 개념만 쑥쑥 본다고 이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일단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이거 이게 얘는 다시 크레나 버렸구나. 자, 여기 봅시다. 다음 2차 함수 2차 함수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시고 그래서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는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다, 음수다? 양수지, 양수. 그러니까 기역, 디귿, 미음이 되겠네. 답이다. 기역, 디귿, 미음. 자, 그다음 그래프의 폭이 가장 좁은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아까 그래프의 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그래프의 폭은 절대값이 클수록. 그러면 여기서 절대값이 가장 큰 거는 리을이겠지, 리을. 자, 그다음 얘는 한번 해봐야겠다. 얘는 자, 2차 함수에서 표준형 바꾸는 거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무지막지하게. 자, 2차 함수는 2차 함수만 가지고 있는 그래프가, 자, 1차 함수는 얘랑 완전히 다르잖아. 얘는 뭐 이런 거잖아. 다시 말해 직선.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중요하다.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로, 위로 볼로. 얘는 중요한 게 대칭 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얘는 대칭성이 중요하다. 대칭성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중요하고 2차 함수는 대칭성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 표준형으로 바꿔야겠지, 그렇지?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x 개수 반의 제곱이 필요하대요겠지. 자, 어차피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이거의 2의 반이니까 1, 그거의 제곱이니까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1을 더해주고 빼줘야 되는 거고, 원래 있던 2를 써주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지. 이렇게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이 두 개 계산한 게 플러스 1이고, 이렇게.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제곱 안에 들어있는 요 놈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쓰고, 걔 쓰고 나면 남는 게 얘밖에 없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꼭지점.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x는 하고, 축이라는 게 요거예요. 요거. x는 뭐다, 얘가. x는 뭐다 하고 꼭지점에 x좌표를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y절편 구하라고 했는데 y절편은 뭐야? x축과 만나는 점이지. 아니거든. y축과 만나는 점이야.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라고, 이런 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형태 아니겠네.
뭐 이런 형태겠네. 이렇게 y축과 만나는 점이야. 그러니까 x좌표가 빵이지. 그래서 0,2가 y절편이다. 아니면 뭐 y절편을 그냥 뭐 2라고 쓰든가. 자, 그다음 예.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제 자, 이차함수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블록이라고 했어. 자, 아래로 블록이면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런 거. 이런 거면은 밑에 요거 최소값만 있는 거야. 위로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범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최대값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은 일단 없는 거야. 그리고 최소값만 있는 거고 그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준형, 방금 전에 했던 그 표준형을 또 바꿔야 된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그치? 약간. 자, x제곱에서 2야, 2. 2로 묶어. x제곱. 얘랑 얘 곱해서 4x 만들어야 되니까 2x야, 이렇게. 그 다음에 x 계수 반, 1. 제곱하면 1. 1을 더해주고 빼줘. 자, 왜 더하냐?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왜 빼냐? 그래야 원래 거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 플러스 5 해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완전제곱식이 만들어졌다. 이 마이너스 1은 이제 뒤처리를 해주는 거지. 뒤처리를. 얘는 밖으로 나오는데 2하고 곱해서 밖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에다가 5를 더했으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꼭지점의 좌표는 요게 0이 되기 위한 x값 마이너스야. 그럼 이 전체가 빵이 되고 얘가 3이 되겠지. 이렇게 3. 그 다음 축 x는 하고 요거 x는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 알면 축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문제에서 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얘가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 그러니까 최소값만 존재하는 거야. 당연히 위로 블록이면 최대값만 있는 거지. 밑으로는 계속 내려가니까 최소값 없는 거고. 아래로 블록이면 계속 올라가니까 최대값 없는 거야. 그럼 이 최소값이라는 것은 꼭지점의 y좌표야.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다 y값이야. 함수값도 y값이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3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인데 이때 이 y값, 이 3이 최소값이 된다고. 그래서 얘가 3이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문제 있지? 이 책에 있는 문제들, 여기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함수 방정 2차 방정식 해의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래프 사이의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하다. 오늘 수업에서. 자, 얘를 이렇게 정리해 보자. 정리. 빨간색으로. 너무 중요하니까. 자, 2차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정확히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근데 그냥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하자. 6글자로. 그 다음 방정식의 실근. 6글자로 둘 다 맞췄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이 그래프의 교점하면 너희들은 방정식의 실근으로 대답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프의 교점, 그래프의 교점, 그래프의 교점, 방정식의 실근, 방정식의 실근, 그래프의 교점, 방정식의 실근. 자, 이걸 왜 이렇게 따라하라고 시키냐면 얘를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야.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문제인데 방정식의 실근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방정식의 실근 문제인데 그래프의 교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이 두 개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복잡하게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요 그냥 이 12글자 안에 그냥 다 들어가 있다. 그래프의 교점과 방정식의 실근이 무지하게 되게 중요하다. 이 연결, 고리가.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잖아.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를. 그래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1번 문제 보면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 구하라고 했지. 지금 교점에 대한 문제야.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문제인데 얘를 방정식으로 풀자 이거지. x축하고 만나니까 y좌표가 0이겠지. 그래서 얘를 방정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y좌표가 0이 이 방정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
이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두 근이 나오겠지. 그럼 왜 이걸 굳이 방정식으로 푸냐? 그게 훨씬 더 쉽다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이 그래프를 그려야지. 완벽하게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찾아가지고 그 교점의 x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다 이거지.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가 되게 귀찮잖아. 그지?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얘를 문제 푸는 게 귀찮다 이거. 그래서 얘를 방정식으로 풀자 이거지. 실제로 얘를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 나오고 여기가 2가 나온다는 거지.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물론 x축은 뭐 y축은 뭐 이 정도 이렇게 있겠지.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3,0 그 다음 2,0 이런 식으로 구하라 이거지.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문제인데 방정식으로 풀자 이거야. 방정식으로.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방정식의 실근이 그래프의 교점과 같다. 그래프의 교점이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자, 지금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거야. 이제 수학을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자, 2차 함수 또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네. 이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과 2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고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2라는 거지 이렇게.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풀이가 존재하겠다. 여러 가지 풀이가 요것과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푸는 연립방정식 풀이가 있겠고, 근데 걔는 좀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거고. 자, 첫 번째 방법, 얘를 인수분해 된다고 생각해. 자, x 마이너스 3이라는 근이 나오려면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2가 근이려면 x 마이너스 2라는 근이 있어야 돼.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는 제로가 있어야 되고, x 제곱의 수가 2니까 여기가 2다 이거지. 이거 전개해서 a, b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2 놔두고 x 제곱 더한 거 x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고, 그럼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는 0이 되는 거니까 a는 2가 되겠고 b가 마이너스 12가 된다. 자, 이렇게 된다 이거지. 요게 첫 번째 풀이, 인수분해에서 하라 이거지. 자, 두 번째 풀이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자 이거지. 근과 계수의 관계. 자, 2차 함수는 2차 방정식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랬고, 2차 방정식의 중요한 세 가지가 근의 공식, 근과 계수 관계, 판별식, 이 세 개라고 그랬는데 그 세 개 중에 근과 계수 관계를 쓸 거야. 자, 그러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 거고, 그게 당연히 마이너스 3과 2를 더하는 게 되겠지.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면 a는 2가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 곱을 이용해서 곱은 당연히 a분의 c야. a분의 c니까 2분의 b고, 그게 마이너스 3과 2를 곱한 거다. 당연히 마이너스 6이겠지.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2차 부등식까지 계속 연결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옆에 따라풀기 문제들 한번 풀어봅시다 또.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관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수학을 못하는 지름길, 이걸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표를 막 그려보면서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수학을 못하게 돼. 외울 필요가 없는 거고 당연히 어떤 흐름이야. 우리가 집을 갈 때 집 주소를 외워서 가지 않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가잖아. 내가 이주로 가면 집이 나오겠구나 하고 가지. 그런 느낌이야. 이런 수학에서의 개념은. 외워야 된다고 하면 아까 말했던 그래프의 교점과 방정식의 실근, 그 두 개 같다는 거. 그것도 뭐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뭐 많이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철저하게. 2차 방정식의 판별식, 근거계수 관계가 여기 또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보자. 이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 자, 얘를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문제인데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자 이거지. 방정식으로. 자,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당연히 판별식을 가지고 가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때 교점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교점이 두 개 나온다는 거죠. 왜? 방정식의 실근이 그래프의 교점이 되니까. 실근과 교점이 같은 말이니까 얘가
같은 말이니까 교점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언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있다. 두 개의 교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중근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한 점에서. 그래서 요게 되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이면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교점이 한 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 허근은 그래프에서 나타나지 않아. 교점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교점이 없는 거야. 이렇게 교점.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보다 선생님은 안 만나를 더 줘. 안 만나. 따라해봅시다.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는 거야. 언제? 허근일 때는. 허근일 때는 서로 안 만난다.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 자, 위로 블록일 때도 똑같이 교점 2개,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 그 다음 중근일 때 교점 1개,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허근일 때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래프와 방정식을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라.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 그거를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랬지.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지. 그래프를 그려서 x축하고 몇 번 만나는지를 세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프의 교점의 문제인데 방정식의 실근으로 생각한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 판별식을 가지고. 그래서 판별식 가지고 한다는 거야. 2차 함수인데 판별식이 등장하는 거야. 자, 판별식 b제곱 1 마이너스 4 곱하기 a c 마이너스 1. 그러면 당연히 얘는 0보다 크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x축과 두 번 만난다.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 얘 봅시다. 얘. 자, b제곱 9 마이너스 4a c. 그러면 16을 빼는 거니까 당연히 음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그래프로 따지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어떤 관계인 거야? 세 글자로 따라합시다. 안 만나.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 근데 얘는 위로 블록이야.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교점은 0개가 되겠지. 0개. 교점 없다. 뭐 0개 이렇게. 자, 그다음 4-1번 보겠습니다. 4-1번. 4-1번.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두 개다. 위로 블록이야. x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인데 교점이 이렇게 두 개래. 자, 그러면 얘는 판별식을 가지고 한다고. 판별식. 그런데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4분의 d 가지고 한다고. 4분의 d. 4분의 d는 x 개수 반의 제곱 9 마이너스 ac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고 c가 k. 걔가 0보다 크다지. 교점이 두 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그냥 k잖아. k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또 따라 풀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x축의 위치 관계 했던 거랑 똑같아. 자,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방정식의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차함수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교점이 한 개다.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안 만난다. 안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안 만나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따라합시다. 안 만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래, 그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도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봤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방정식으로 한다고. 방정식의 실근을 가지고. 근데 그거를 판별식을 가지고 한다 이거야. 판별식을 가지고. 자, 그러면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여기 y 자리에 x 플러스 2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넘겨봐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이야.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을 구하지 말고 여기서 판별식을 쓰라 이거지. 판별식. 얘는 b제곱 9 마이너스 4ac. 그럼 얘는 0보다 크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그러면 교점이 두 개다 이거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이차함수 그래프와 얘가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면 교점이 한 개다. 그러면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빵이다 이거지.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방정식을 만든다. 서로 같다고 해놓고 이렇게. 자, 마이너스 2x제곱을 이쪽으로 넘겨보자. 그러면 2x제곱.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x가 되겠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k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지. 2차 방정식 만든 다음에 판별식이 빵이다 이거지. b제곱 마이너스 4ac 걔가 0이다 해주는 거지. 풀어주면 돼. 이제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8은 빵이다. 자, 마이너스 8k가 여기는 1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k는 8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고. 알겠지? 받아 적지 말고 자기가 직접 풀어봐. 그리고 나면 자, 옆에 있는 문제 얘 따라 풀기 풀 거고 넘기면 이렇게 넘기면 집중 연습 문제 있거든. 집중 연습 그 문제까지 풀어봅시다. 여기까지. 이 문제까지 풀어봅시다. 바로 옆에 있는 따라 풀기도 풀고 시작. 자,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첫 번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 그래프의 교점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거. 그거랑 최대 최소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두 가지가 얘는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야. 예를 들어서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면 제일 밑에 있는 y값이 최소값이지. 위로 볼록이면 제일 위에 있는 얘가 최대값이지. 자, 그런데 범위가 주어져. 범위가 주어지면 이제 다르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된 요 범위야.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러면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요 놈 Q값이 최소값이고 여기에 있는 알파, X가 알파일 때 F 알파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문자로 얘기하면 되게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왼쪽에 있는 문제만 풀잖아. 지금 이거 다 풀게 다. 자, 봅시다. 어떻게 된 7-1번부터 봅시다. 자, 일단 얘는 대략적으로만 그리자. 대략적으로 다 그릴 필요 없이 x제곱의 개수가 양수야. 그러면 아래로 볼록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데 얘를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야 돼. 축은 알아야 돼 가지고 축은 자 2분의 1 있고 x제곱 마이너스 2x여야겠지. 그래야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x가 되니까 반의 제곱 1을 더하고 빼고 이렇게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자 여기서 이 마이너스 1과 얘 곱해서 밖으로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까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인가? 이렇게 계산하겠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x 범위가 0부터 4야. 그런데 이 축 중요하죠. 여기가 x는 1이야. 근데 0부터 3이니까 0은 1에서 한 칸 같지. 그럼 x는 0일 때가 여기라고 해봐. x는 0일 때가. 그럼 x는 3은 얘보다 더 훨씬 더 위에 있겠지. 세 칸을 가니까 한 이 정도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얘가 x는 3이야. 그럼 실제로 남는 거는 이런 그래프가 남는 거지. 이렇게. 특정 브랜드 마크랑 비슷하지. 나이스한 브랜드 있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은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얘가 최소값이 돼요. 제일 밑에 있는 게 최소값, 제일 위에 있는 게 최대값. 그럼 x에다 1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2지. 그럼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3을 넣으면 된다는 거야. 여기다 3. 3 넣으면 2가 되니까 2, 4. 2분의 1과 4 곱하면 2지. 2,0이네. 그럼 여기 0이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얘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얘네들도. 자, 그런데 만약에 추계방 정식을 알고 있다고 하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a의 x제곱 플러스 2a분의 b죠. 이렇게 a분의 b, a분의 bx 이렇게 되지, 그지? 그다음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2a분의 b 제곱 마이너스 2a분의 b 제곱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c 해주고, 그러면 얘는 a의 x 플러스 2a분의 b 한 다음에 뭐 블라블라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겠지.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거 축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야. 이렇게 축 따라해봅시다. 축 하면 너희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는 거야. 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대칭성이 중요하다고 했지. 1차 함수는 직선이라서 기울기가 중요하고, 그러면 그 대칭성을 이루는, 대칭적인 성질을 이루는 그래프의 기준선이 바로 축이잖아. 축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얘를 이 공식으로 풀면 굳이 표준형을 안 바꿔도 돼. 근데 자기는 이거 외우기가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표준형 바꾸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이렇게 하면 그냥 3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정도는 딱 보자마자 나올 정도까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안 되면 표준형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표준형을 바꾸지 않고 축을 구할 수 있다. 얘를 알면, 마이너스 2a분의 b를 알면. 자, 일단 우리가 연습이 덜 됐으니까 얘를 한번 해봅시다. 플러스 2x 반의 제곱 더하고 빼고,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곱해서 1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고 축이 x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런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2부터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보다 한 칸 일주로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1은 마이너스 1에서 두 칸 갔으니까 더 밑에 있겠지. 이렇게. 그럼 이때가 x는 1일 거고 요때 x가 마이너스 2일 거고 이렇게. 당연히 제일 위에 있는 얘가 최대값이겠지. 그 다음에 얘가 최소값이고. 그러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 값이니까 4가 되겠고, 최소값은 1을 넣으면 되는 거야. 여기다. 뭐 여기다 1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1을 넣어도. 1 넣으면 0이 나오겠지. 0. 여기는 그래서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4다.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어느 범위에서 그려지는지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이거지. 자, 그 다음 얘 봅시다. 얘. 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면 이렇게 되고 4 그대로 있고 이렇게.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축이 x는 3이야. 그런데 x의 범위가 1부터 4까지야. 1부터 4까지. 그럼 1이면 두 칸을 간 거야. 이렇게.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포함해서 4니까 얘보다는 더 밑에 있겠지. 한 칸밖에 안 갔으니까. 여기가 x는 4라고. 그럼 당연히 더 위에 있는 요놈이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야.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얘가 최소값. 최대값은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되지. 1을 대입하면 얘가 4고 4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최대값, 마이너스 5가 최소값. 위에 있는 게 최대값, 밑에 있는 게 최소값.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문제도 봅시다. 자, 8-1번. 얘도 또 표준형으로 바꿔줘야지.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반의 제곱 더하고 빼고 원래 있는 거 쓰고, 그럼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곱하니까 4고 4에다 1 더하니까 5가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얘를 만약에 축의 방정식을 쓴다 이거야. 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해가지고 그냥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바로. 이걸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 음수니까. 그 다음에 x는 2가 여기 있고. 근데 x의 범위가 축을 포함하지 않아. 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여기라고 하면 2일 때 x가 1일 때는 여기겠지 이렇게. x가 1일 때. 그래프가 얘만 살아남는 거야 얘가. 얘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지. 왜? 얘는 주어진 범위 x 범위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1일 때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1을 넣어봐 1. 1을 넣으면 4가 되겠지 4. 여기다 넣어도 되지만 뭐 여기다 넣어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4가 되겠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어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가 9 마이너스 9에다가 5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4. 그럼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꼭지점의 좌표가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는 거다. 자 얘도 봅시다. 이제 내가 직접 그려보고 해봐야 되는 거지. 그려보고.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 표준형 바꿔서 하는 방법을 했는데 우리 추계방정식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추계방정식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자 1번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고 x의 범위가 이렇게 돼. 자 추계방정식 써봅시다. 추계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1이 되겠지. 1. 그러면 위로 볼록이고 축은 1이야. 그런데 범위가 2부터 6까지야. 2부터 6까지야. 6인 게 여기 있겠고 2인 게 여기 있을 거야. 그럼 이때가 최대값이겠지. 2를 넣어봐. 2, 4 없어지고 6. 6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6 넣어보자. 6 넣으면 마이너스 36 플러스 12 플러스 6이니까 그죠? 18을 빼니까 마이너스 18인가? 요게 최소값, 얘가 최대값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이거지. 자, 그 다음 얘 봅시다. 얘 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2가 되지. 그 다음 얘는 아래로 블록이고 축은 x는 마이너스 2야. 그런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3까지야. 마이너스 4일 때가 여기라고 하면 3일 때는 여기. 이 축을 포함하지 않는 거지. x가 마이너스 4일 때가 제일 위에 있고 x가 3일 때가 여기 있어. 그럼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겠지. 자, 마이너스 4를 넣어봅시다. 자, 마이너스 4 여기다 넣어보자. 여기다가 그러면 16에다 32 마이너스 32 플러스 3이니까 최대값은 3이겠네. 3. 그 다음 최소값 얘 3을 넣어보자. 3, 9, 2, 18 38에 24 마이너스 3을 넣어야 되는데 그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4겠지? 그 다음 플러스 3 그러면 21에서 얘 뺐으니까 마이너스 3이겠네. 이렇게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 3이 최대값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그래서 축을 알아야 된다. 축을 표준형 바꿔서 알 수 있기도 하지만 추계방정식을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쉽다 이거지. 이게 훈련이 되어 있으면 이게 훨씬 더 쉽다 이거야. 알겠지? 자, 옆에 있는 문제랑 옆에 있는 요 문제이고 선생님 풀어줬던 문제들 있지? 여기 싹 다 풀어봐. 많이 풀어봐야 돼 얘네들은. 여기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여기 또 문제 엄청 많잖아. 여기 있는 문제까지 다 풀어봅시다.